STORY 광활한 사막 위로 시간이 멈춘 듯 나일강의 기적이 빚어낸 문명, 고대 이집트. 그곳은 단순히 과거의 유적이 잠든 땅이 아니라 수천 년의 세월을 넘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질문을 던지는 거대한 미스터리의 전당입니다. 오늘 우리의 지적 탐험에 동행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신비로운 지식의 여정에 함께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클릭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격려가 되며 여러분의 가정에는 지혜와 평안의 빛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시간의 먼지를 걷어내고 인류 역사상 가장 불가사의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집트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피라미드일 겁니다. 하지만 고대의 기록들은 피라미드조차 능가할 경이로운 건축물이 존재했다고 증언합니다. 바로 이집트의 미궁입니다. 기원전 5세기 역사의 아버지라 불리는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그의 저서 역사 제2권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이 미궁을 내 눈으로 직접 보았다. 그것은 인간의 모든 업적을 뛰어넘는다. 이집트의 모든 피라미드를 합친다 해도 이 미궁의 노력과 비용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다. 헤로도토스에 따르면 이 미궁은 2층 구조로 지상에 1500개, 지하에 1500개, 총 3000개의 방으로 이루어진 상상조차 힘든 거대 건축물이었습니다. 12명의 왕이 공동으로 건설한 기념물로 한 번 들어가면 길을 잃고 헤맬 수밖에 없는 복잡한 구조를 가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토록 생생한 기록에도 불구하고 미궁의 흔적은 그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사막의 신기루처럼 전설 속으로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수많은 고고학자와 탐험가들이 이 미궁에 빠진 미궁을 찾아 헤맸지만 모두 허사였습니다. 그러던 2008년 벨기에와 이집트의 공동 연구팀 마타아가 역사적인 발표를 합니다. 그들은 하와라 지역에 위치한 아메네메트 3세의 피라미드 인근에서 지표2 과레이더를 이용해 지하를 탐사하던 중 거대한 인공 구조물의 흔적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 규모와 복잡성은 헤로도토스가 묘사했던 미궁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했습니다. 인류 최대의 발견이 눈앞에 다가온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이집트 정부와 고대 유물 최고위원회는 돌연 국가안보를 이유로 연구팀의 모든 조사를 중단시키고 발견 내용에 대한 언론 발표를 금지했습니다. 세기의 발견은 다시 한번 깊은 어둠 속으로 봉인되었습니다. 대체 그들은 무엇을 숨기려 했던 것일까요? 국가안보라는 명분 뒤에 감춰진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전설의 미궁은 지금도 파라오의 땅 지하 어딘가에서 조용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미궁의 미스터리가 땅속에 감춰져 있다면 우리 눈앞에 당당히 서 있는 피라미드 역시 그에 못지않은 수수께끼를 품고 있습니다. 특히 기자의 3대 피라미드는 그 배치만으로도 수많은 논쟁을 낳았습니다. 쿠푸, 카프레, 멘카울의 왕의 피라미드. 이 세 개의 거대한 건축물은 완벽한 일직선이 아닌 마지막 멘카우레의 피라미드가 살짝 빗겨난 형태로 지어졌을까요? 고대 이집트인들의 측량 기술이 부족했던 것일까요? 1980년대 작가 로버트 보발은 놀라운 가설을 제시합니다. 바로 오리온 상관관계 이론입니다. 그는 기자의 3대 피라미드 배치가 밤하늘 오리온 자리의 허리띠를 이루는 세 개의 별, 삼태성의 배열을 지상에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오리온 자리는 부활과 영생의 신, 오시리스를 상징하는 신성한 별자리였습니다. 즉, 파라오들은 죽어서 오시리스 신이 되어 영생을 얻고자 그의 별자리를 지상에 거대한 무덤으로 구현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지 않고서는 불가능했을 이 거대한 설계는 예계 문명의 개입설에 힘을 실어주며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하지만 천문학이 발전하며 반론이 제기되었습니다. 피라미드가 건설될 당시 오리온 삼태성의 각도는 약 47도에서 50도 사이였지만 피라미드 사이의 각도는 약 38도로 약 10도 가량의 오차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오차는 과연 고대 기술의 한계였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또 다른 비밀의 단서일까요? 피라미드는 여전히 침묵 속에서 하늘의 별을 가리키며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미스터리는 건축물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때로는 기이한 현상과 저주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공포에 떨게 합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땅, 룩소르에는 새벽마다 노래를 불렀다는 거대한 석상이 있습니다. 바로 멤논이 거상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트로이 전쟁에서 전사한 에티오피아의 왕 멤논이 영혼이 이 석상에 깃들어 매일 새벽동이 틀 때면 새벽의 여신인 어머니 에오스에게 슬픈 노래로 안부를 전했다고 합니다. 이 신비로운 소리를 들으면 행운이 찾아온다는 믿음 때문에 로마의 황제들까지 이곳을 찾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비록 서기 199년 한 로마 황제가 선의로 석상을 보수한 이후 그 노래는 멈추었지만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석상을 마주한 이들은 지금도 바람소리 너머로 아득한 전설의 울림을 듣는 듯한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그런가 하면 훨씬 더 직접적이고 무서운 저주가 현실에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2021년 11월 이집트 남부 도시 아스완에 전례 없는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천둥과 우박을 동반한 폭풍이 도시를 휩쓸고 지나간 뒤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수십만 마리의 정갈대가 폭우에 휩쓸려 마을로 밀려들어와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전갈에 쏘여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전문가들은 폭우로 인해 서식지에서 밀려난 정갈들이 마을로 유입된 자연재해라고 설명했지만 아스완의 주민들은 공포에 떨며 속삭였습니다. 이것은 파라오의 저주다. 공교롭게도 정갈대가 습격하기 바로 전날 고고학자들은 인근에서 2400년 된 파라오의 사원 유적을 발굴하고 심층 연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던 것입니다. 잠든 파라오의 안식을 방해한 인간들에게 내려진 무서운 경고였을까요? 이러한 저주의 이야기는 19세기 영국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브루네 미라 사건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한 공주의 관을 구입한 4명의 영국인에게 닥친 비극적인 운명, 그리고 그 관이 대형 박물관에 기증된 후에도 계속된 불행의 연쇄, 심지어는 이 저주받은 관이 타이타닉호에 실려 침몰의 원인이 되었다는 소문까지.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사건들은 고대 이집트의 영혼이 여전히 살아 숨쉬며 자신들의 안식을 방해하는 자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섬뜩한 믿음을 갖게 합니다. 그렇다면 고대 이집트인들은 왜 이토록 죽음과 사후 세계에 집착했던 것일까요? 그 해답은 그들이 즐겼던 세네트라는 보드게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세네트는 약 5000년 전부터 고대 이집트인들이 즐긴 놀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후 세계로 가는 자격을 얻는 통과 의뢰였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두아트라는 사후 세계로 여행을 떠난다고 믿었습니다. 그곳에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 관문을 통과해야 했는데 그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수호신 메엔과의 세네트 게임에서 승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게임에서 져버린 영혼은 영생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소멸된다고 믿었기에 이집트인들은 살아생전 필사적으로 세네트 게임을 연습했습니다. 투탕카멘의 무덤과 네페르타리 왕비의 벽화에서 세네트가 발견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세네트 게임을 통과한 영혼은 마침내 사후 세계의 왕 오시리스 신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이러한 사후세계의 심판 개념은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습니다. 영화 신과 함께에서 그려진 것처럼 망자가 여러 관문을 통과하며 생전의 업보를 심판받는 모습은 고대 이집트인들의 믿음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오시리스는 망자의 심장을 저울에 올려 반대편에 놓인 진실의 여신 마트의 깃털과 무게를 비교합니다. 만약 망자가 생전에 선하고 정의로운 삶을 살았다면 그의 심장은 깃털보다 가벼워져 심판을 통과하고 아하로라 불리는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악행으로 무거워진 심장은 저울을 기울게 하고 그 영혼은 괴물 암무트에게 잡아먹혀 영원한 소멸, 즉 2번 다시 없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 고대 이집트인들이 막대한 부와 노력을 쏟아부어 피라미드를 짓고 시신을 미라로 만든 이유는 바로 이 최후의 심판을 통과하여 영원한 삶을 얻기 위한 간절한 염원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현세의 삶은 사후의 영생을 준비하는 짧은 여정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집트의 미스터리들은 단순히 흥미로운 옛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과 죽음, 우주와 영혼에 대한 인류의 가장 근원적인 질문들이며 영원히 살고자 했던 한 위대한 문명의 처절한 기록입니다. 이집트의 모래바람은 아직도 수많은 비밀을 품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모래 아래 또 어떤 놀라운 진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 해답을 찾는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STORY 광활한 사막 위로 시간이 멈춘 듯 나일강의 기적이 빚어낸 문명, 고대 이집트. 그곳은 단순히 과거의 유적이 잠든 땅이 아니라 수천 년의 세월을 넘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질문을 던지는 거대한 미스터리의 전당입니다. 오늘 우리의 지적 탐험에 동행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신비로운 지식의 여정에 함께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클릭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격려가 되며 여러분의 가정에는 지혜와 평안의 빛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시간의 먼지를 걷어내고 인류 역사상 가장 불가사의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집트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하늘을 찌르듯 솟아오른 피라미드일 겁니다. 하지만 고대의 기록들은 피라미드조차 능가할 경이로운 건축물이 존재했다고 증언합니다. 바로 이집트의 미궁입니다. 기원전 5세기 역사의 아버지라 불리는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그에 져서 역사 제2권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이 미궁을 내 눈으로 직접 보았다. 그것은 인간의 모든 업적을 뛰어넘는다. 이집트의 모든 피라미드를 합친다 해도 이 미궁의 노력과 비용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다. 헤로도토스에 따르면 이 미궁은 2층 구조로 지상에 1500개, 지하에 1500개, 총 3000개의 방으로 이루어진 상상조차 힘든 거대 건축물이었습니다. 12명의 왕이 공동으로 건설한 기념물로 한번 들어가면 길을 잃고 헤맬 수밖에 없는 복잡한 구조를 가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토록 생생한 기록에도 불구하고 미궁의 흔적은 그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사막의 신기루처럼 전설 속으로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수많은 고고학자와 탐험가들이 이 미궁에 빠진 미궁을 찾아 헤맸지만 모두 허사였습니다. 그러던 2008년 벨기에와 이집트의 공동 연구팀 마타아가 역사적인 발표를 합니다. 그들은 하와라 지역에 위치한 아메네메트 3세의 피라미드 인근에서 지표2 과레이더를 이용해 지하를 탐사하던 중 거대한 인공 구조물의 흔적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 규모와 복잡성은 헤로도토스가 묘사했던 미궁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했습니다. 인류 최대의 발견이 눈앞에 다가온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이집트 정부와 고대유 물최고위원회는 돌연 국가안보를 이유로 연구팀의 모든 조사를 중단시키고
발견 내용에 대한 언론 발표를 금지했습니다. 세기의 발견은 다시 한번 깊은 어둠 속으로 봉인되었습니다. 대체 그들은 무엇을 숨기려 했던 것일까요? 국가 안보라는 명분 뒤에 감춰진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전설의 미궁은 지금도 파라오의 땅지하 어딘가에서 조용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미궁의 미스터리가 땅속에 감춰져 있다면 우리 눈앞에 당당히 서 있는 피라미드 역시 그에 못지않은 수수께끼를 품고 있습니다. 특히 기자의 3대 피라미드는 그 배치만으로도 수많은 논쟁을 낳았습니다. 쿠푸, 카프레, 멘카울의 왕의 피라미드. 이 세 개의 거대한 건축물은 왜 완벽한 일직선이 아닌 마지막 멘카우레의 피라미드가 살짝 빗겨난 형태로 지어졌을까요? 고대 이집트인들의 측량 기술이 부족했던 것일까요? 1980년대 작가 로버트 보발은 놀라운 가설을 제시합니다. 바로 오리온 상관관계 이론입니다. 그는 기자의 3대 피라미드 배치가 밤하늘 오리온 자리의 허리띠를 이루는 세 개의 별, 삼태성의 배열을 지상에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오리온 자리는 부활과 영생의 신, 오시리스를 상징하는 신성한 별자리였습니다. 즉, 파라오들은 죽어서 오시리스 신이 되어 영생을 얻고자 그의 별자리를 지상의 거대한 무덤으로 구현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지 않고서는 불가능했을 이 거대한 설계는 예계 문명의 개입설에 힘을 실어주며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하지만 천문학이 발전하며 반론이 제기되었습니다. 피라미드가 건설될 당시 오리온 삼태성의 각도는 약 47도에서 50도 사이였지만 피라미드 사이의 각도는 약 38도로 약 10도 가량의 오차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오차는 과연 고대 기술의 한계였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또 다른 비밀의 단서일까요? 피라미드는 여전히 침묵 속에서 하늘의 별을 가리키며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미스터리는 건축물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때로는 기이한 현상과 저주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공포에 떨게 합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땅, 룩소르에는 새벽마다 노래를 불렀다는 거대한 석상이 있습니다. 바로 멤노니 거상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트로이 전쟁에서 전사한 에티오피아의 왕 멤논이 영혼이 이 석상에 깃들어 매일 새벽동이 틀 때면 새벽의 여신인 어머니 에오스에게 슬픈 노래로 안부를 전했다고 합니다. 이 신비로운 소리를 들으면 행운이 찾아온다는 믿음 때문에 로마의 황제들까지 이곳을 찾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비록 서기 199년 한 로마 황제가 선의로 석상을 보수한 이후 그 노래는 멈추었지만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석상을 마주한 이들은 지금도 바람소리 너머로 아득한 전설의 울림을 듣는 듯한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그런가 하면 훨씬 더 직접적이고 무서운 저주가 현실에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2021년 11월 이집트 남부 도시 아스완에 전례 없는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천둥과 우박을 동반한 폭풍이 도시를 휩쓸고 지나간 뒤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수십만 마리의 정갈대가 폭우에 휩쓸려 마을로 밀려들어와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전갈에 쏘여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전문가들은 폭우로 인해 서식지에서 밀려난 정갈들이 마을로 유입된 자연재해라고 설명했지만 아스완의 주민들은 공포에 떨며 속삭였습니다. 이것은 파라오의 저주다. 공교롭게도 정갈대가 습격하기 바로 전날 고고학자들은 인근에서 2400년 된 파라오의 사원 유적을 발굴하고 심층 연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던 것입니다. 잠든 파라오의 안식을 방해한 인간들에게 내려진 무서운 경고였을까요? 이러한 저주의 이야기는 19세기 영국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브루네 미라 사건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한 공주의 관을 구입한 4명의 영국인에게 닥친 비극적인 운명, 그리고 그 관이 대형 박물관에 기증된 후에도 계속된 불행의 연쇄, 심지어는 이 저주받은 관이 타이타닉호에 실려 침몰의 원인이 되었다는 소문까지.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사건들은 고대 이집트의 영혼이 여전히 살아 숨쉬며 자신들의 안식을 방해하는 자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섬뜩한 믿음을 갖게 합니다. 그렇다면 고대 이집트인들은 왜 이토록 죽음과 사후 세계에 집착했던 것일까요? 그 해답은 그들이 즐겼던 세네트라는 보드게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세네트는 약 5,000년 전부터 고대 이집트인들이 즐긴 놀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후 세계로 가는 자격을 얻는 통과 위례였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두아트라는 사후 세계로 여행을 떠난다고 믿었습니다. 그곳에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 관문을 통과해야 했는데 그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수호신 메엔과의 세네트 게임에서 승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게임에서 져버린 영혼은 영생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소멸된다고 믿었기에 이집트인들은 살아생전 필사적으로 세네트 게임을 연습했습니다. 투탕카멘의 무덤과 네페르타리 왕비의 벽화에서 세네트가 발견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세네트 게임을 통과한 영혼은 마침내 사후 세계의 왕 오시리스 신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이러한 사후 세계의 심판 개념은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습니다. 영화 신과 함께에서 그려진 것처럼 망자가 여러 관문을 통과하며 생전의 업보를 심판받는 모습은 고대 이집트인들의 믿음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오시리스는 망자의 심장을 저울에 올려 반대편에 놓인 진실의 여신 마트의 깃털과 무게를 비교합니다. 만약 망자가 생전에 선하고 정의로운 삶을 살았다면 그의 심장은 깃털보다 가벼워져 심판을 통과하고 아하로라 불리는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악행으로 무거워진 심장은 저울을 기울게 하고 그 영혼은 괴물 암무트에게 잡아먹혀 영원한 소멸, 즉 2번 다시 없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 고대 이집트인들이 막대한 부와 노력을 쏟아부어 피라미드를 짓고 시신을 미라로 만든 이유는 바로 이 최후의 심판을 통과하여 영원한 삶을 얻기 위한 간절한 염원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현세의 삶은 사후의 영생을 준비하는 짧은 여정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집트의 미스터리들은 단순히 흥미로운 옛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과 죽음, 우주와 영혼에 대한 인류의 가장 근원적인 질문들이며 영원히 살고자 했던 한 위대한 문명의 처절한 기록입니다. 이집트의 모래바람은 아직도 수많은 비밀을 품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모래 아래 또 어떤 놀라운 진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 해답을 찾는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STORY 광활한 사막 위로 시간이 멈춘 듯 나일강의 기적이 빚어낸 문명, 고대 이집트. 그곳은 단순히 과거의 유적이 잠든 땅이 아니라 수천 년의 세월을 넘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질문을 던지는 거대한 미스터리의 전당입니다. 오늘 우리의 지적 탐험에 동행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신비로운 지식의 여정에 함께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클릭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격려가 되며 여러분의 가정에는 지혜와 평안의 빛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시간의 먼지를 걷어내고 인류 역사상 가장 불가사의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집트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피라미드일 겁니다. 하지만 고대의 기록들은 피라미드조차 능가할 경이로운 건축물이 존재했다고 증언합니다. 바로 이집트의 미궁입니다. 기원전 5세기
역사의 아버지라 불리는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그의 저서 역사 제2권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이 미궁을 내 눈으로 직접 보았다. 그것은 인간의 모든 업적을 뛰어넘는다. 이집트의 모든 피라미드를 합친다 해도 이 미궁의 노력과 비용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다. 헤로도토스에 따르면 이 미궁은 2층 구조로 지상에 1500개, 지하에 1500개, 총 3000개의 방으로 이루어진 상상조차 힘든 거대 건축물이었습니다. 12명의 왕이 공동으로 건설한 기념물로 한번 들어가면 길을 잃고 헤맬 수밖에 없는 복잡한 구조를 가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토록 생생한 기록에도 불구하고 미궁의 흔적은 그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사막의 신기루처럼 전설 속으로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수많은 고고학자와 탐험가들이 이 미궁에 빠진 미궁을 찾아 헤맸지만 모두 허사였습니다. 그러던 2008년 벨기에와 이집트의 공동연구팀 마타아가 역사적인 발표를 합니다. 그들은 하와라 지역에 위치한 아메네메트 3세의 피라미드 인근에서 지표2 과레이더를 이용해 지하를 탐사하던 중 거대한 인공 구조물의 흔적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 규모와 복잡성은 헤로도토스가 묘사했던 미궁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했습니다. 인류 최대의 발견이 눈앞에 다가온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이집트 정부와 고대 유물 최고위원회는 돌연 국가안보를 이유로 연구팀의 모든 조사를 중단시키고 발견 내용에 대한 언론 발표를 금지했습니다. 세기의 발견은 다시 한번 깊은 어둠 속으로 봉인되었습니다. 대체 그들은 무엇을 숨기려 했던 것일까요? 국가안보라는 명분 뒤에 감춰진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전설의 미궁은 지금도 파라오의 땅지하 어딘가에서 조용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미궁의 미스터리가 땅속에 감춰져 있다면 우리 눈앞에 당당히 서 있는 피라미드 역시 그에 못지않은 수수께끼를 품고 있습니다. 특히 기자의 3대 피라미드는 그 배치만으로도 수많은 논쟁을 낳았습니다. 쿠푸, 카프레, 멘카울의 왕의 피라미드. 이 세 개의 거대한 건축물은 완벽한 일직선이 아닌 마지막 멘카우레의 피라미드가 살짝 빗겨난 형태로 지어졌을까요? 고대 이집트인들의 측량 기술이 부족했던 것일까요? 1980년대 작가 로버트 보발은 놀라운 가설을 제시합니다. 바로 오리온 상관관계 이론입니다. 그는 기자의 3대 피라미드 배치가 밤하늘 오리온 자리의 허리띠를 이루는 세 개의 별, 삼태성의 배열을 지상에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오리온 자리는 부활과 영생의 신, 오시리스를 상징하는 신성한 별자리였습니다. 즉, 파라오들은 죽어서 오시리스 신이 되어 영생을 얻고자 그의 별자리를 지상에 거대한 무덤으로 구현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지 않고서는 불가능했을 이 거대한 설계는 예계 문명의 개입설에 힘을 실어주며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하지만 천문학이 발전하며 반론이 제기되었습니다. 피라미드가 건설될 당시 오리온 삼태성의 각도는 약 47도에서 50도 사이였지만 피라미드 사이의 각도는 약 38도로 약 10도 가량의 오차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오차는 과연 고대 기술의 한계였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또 다른 비밀의 단서일까요? 피라미드는 여전히 침묵 속에서 하늘의 별을 가리키며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미스터리는 건축물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때로는 기이한 현상과 저주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공포에 떨게 합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땅, 룩소르에는 새벽마다 노래를 불렀다는 거대한 석상이 있습니다. 바로 멤논이 거상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트로이 전쟁에서 전사한 에티오피아의 왕 멤논이 영혼이 이 석상에 깃들어 매일 새벽동이 틀 때면
새벽의 여신인 어머니 에오스에게 슬픈 노래로 안부를 전했다고 합니다. 이 신비로운 소리를 들으면 행운이 찾아온다는 믿음 때문에 로마의 황제들까지 이곳을 찾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비록 서기 199년 한 로마 황제가 선의로 석상을 보수한 이후 그 노래는 멈추었지만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석상을 마주한 이들은 지금도 바람소리 너머로 아득한 전설의 울림을 듣는 듯한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그런가 하면 훨씬 더 직접적이고 무서운 저주가 현실에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2021년 11월 이집트 남부 도시 아스완에 전례 없는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천둥과 우박을 동반한 폭풍이 도시를 휩쓸고 지나간 뒤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수십만 마리의 정갈대가 폭우에 휩쓸려 마을로 밀려들어와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전갈에 쏘여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전문가들은 폭우로 인해 서식지에서 밀려난 정갈들이 마을로 유입된 자연재해라고 설명했지만 아스완의 주민들은 공포에 떨며 속삭였습니다. 이것은 파라오의 저주다. 공교롭게도 정갈대가 습격하기 바로 전날 고고학자들은 인근에서 2400년 된 파라오의 사원 유적을 발굴하고 심층 연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던 것입니다. 잠든 파라오의 안식을 방해한 인간들에게 내려진 무서운 경고였을까요? 이러한 저주의 이야기는 19세기 영국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브룬의 미라 사건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한 공주의 관을 구입한 4명의 영국인에게 닥친 비극적인 운명, 그리고 그 관이 대형 박물관에 기증된 후에도 계속된 불행의 연쇄, 심지어는 이 저주받은 관이 타이타닉호에 실려 침몰의 원인이 되었다는 소문까지.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사건들은 고대 이집트의 영혼이 여전히 살아 숨쉬며 자신들의 안식을 방해하는 자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섬뜩한 믿음을 갖게 합니다. 그렇다면 고대 이집트인들은 왜 이토록 죽음과 사후 세계에 집착했던 것일까요? 그 해답은 그들이 즐겼던 세네트라는 보드게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세네트는 약 5000년 전부터 고대 이집트인들이 즐긴 놀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후 세계로 가는 자격을 얻는 통과 의뢰였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두아트라는 사후 세계로 여행을 떠난다고 믿었습니다. 그곳에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 관문을 통과해야 했는데 그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수호신 메엔과의 세네트 게임에서 승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게임에서 져버린 영혼은 영생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소멸된다고 믿었기에 이집트인들은 살아생전 필사적으로 세네트 게임을 연습했습니다. 투탕카멘의 무덤과 네페르타리 왕비의 벽화에서 세네트가 발견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세네트 게임을 통과한 영혼은 마침내 사후 세계의 왕 오시리스 신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이러한 사후 세계의 심판 개념은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습니다. 영화 신과 함께에서 그려진 것처럼 망자가 여러 관문을 통과하며 생전의 업보를 심판받는 모습은 고대 이집트인들의 믿음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오시리스는 망자의 심장을 저울에 올려 반대편에 놓인 진실의 여신 마트의 깃털과 무게를 비교합니다. 만약 망자가 생전에 선하고 정의로운 삶을 살았다면 그의 심장은 깃털보다 가벼워져 심판을 통과하고 아하로라 불리는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악행으로 무거워진 심장은 저울을 기울게 하고 그 영혼은 괴물 암무트에게 잡아먹혀 영원한 소멸, 즉 2번 다시 없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 고대 이집트인들이 막대한 부와 노력을 쏟아부어 피라미드를 짓고 시신을 미라로 만든 이유는 바로 이 최후의 심판을 통과하여 영원한 삶을 얻기 위한 간절한 염원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현세의 삶은 사후의 영생을 준비하는 짧은 여정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집트의 미스터리들은 단순히 흥미로운 옛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과 죽음, 우주와 영혼에 대한 인류의 가장 근원적인 질문들이며 영원히 살고자 했던 한 위대한 문명의 처절한 기록입니다. 이집트의 모래바람은 아직도 수많은 비밀을 품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모래 아래 또 어떤 놀라운 진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 해답을 찾는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STORY 광활한 사막 위로 시간이 멈춘 듯 나일강의 기적이 빚어낸 문명, 고대 이집트. 그곳은 단순히 과거의 유적이 잠든 땅이 아니라 수천 년의 세월을 넘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질문을 던지는 거대한 미스터리의 전당입니다. 오늘 우리의 지적 탐험에 동행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신비로운 지식의 여정에 함께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클릭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격려가 되며 여러분의 가정에는 지혜와 평안의 빛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시간의 먼지를 걷어내고 인류 역사상 가장 불가사의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집트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하늘을 찌르듯 솟아오른 피라미드일 겁니다. 하지만 고대의 기록들은 피라미드조차 능가할 경이로운 건축물이 존재했다고 증언합니다. 바로 이집트의 미궁입니다. 기원전 5세기 역사의 아버지라 불리는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그의 저서 역사 제2권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이 미궁을 내 눈으로 직접 보았다. 그것은 인간의 모든 업적을 뛰어넘는다. 이집트의 모든 피라미드를 합친다 해도 이 미궁의 노력과 비용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다. 헤로도토스에 따르면 이 미궁은 2층 구조로 지상에 1,500개, 지하에 1,500개, 총 3,000개의 방으로 이루어진 상상조차 힘든 거대 건축물이었습니다. 12명의 왕이 공동으로 건설한 기념물로 한 번 들어가면 길을 잃고 헤맬 수밖에 없는 복잡한 구조를 가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토록 생생한 기록에도 불구하고 미궁의 흔적은 그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사막의 신기루처럼 전설 속으로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수많은 고고학자와 탐험가들이 이 미궁에 빠진 미궁을 찾아 헤맸지만 모두 허사였습니다. 그러던 2008년 벨기에와 이집트의 공동 연구팀 마타아가 역사적인 발표를 합니다. 그들은 하와라 지역에 위치한 아메네메트 3세의 피라미드 인근에서 지표2 과레이더를 이용해 지하를 탐사하던 중 거대한 인공 구조물의 흔적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 규모와 복잡성은 헤로도토스가 묘사했던 미궁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했습니다. 인류 최대의 발견이 눈앞에 다가온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이집트 정부와 고대 유물 최고위원회는 돌연 국가안보를 이유로 연구팀의 모든 조사를 중단시키고 발견 내용에 대한 언론 발표를 금지했습니다. 세기의 발견은 다시 한번 깊은 어둠 속으로 봉인되었습니다. 대체 그들은 무엇을 숨기려 했던 것일까요? 국가안보라는 명분 뒤에 감춰진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전설의 미궁은 지금도 파라오의 땅 지하 어딘가에서 조용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미궁의 미스터리가 땅속에 감춰져 있다면 우리 눈앞에 당당히 서 있는 피라미드 역시 그에 못지않은 수수께끼를 품고 있습니다. 특히 기자의 3대 피라미드는 그 배치만으로도 수많은 논쟁을 낳았습니다. 쿠푸, 카프레, 멘카울의 왕의 피라미드. 이 세 개의 거대한 건축물은 의 완벽한 일직선이 아닌 마지막 멘카우레의 피라미드가 살짝 빗겨난 형태로 지어졌을까요? 고대 이집트인들의 측량 기술이 부족했던 것일까요? 1980년대 작가 로버트 보발은 놀라운 가설을 제시합니다. 바로 오리온 상관관계 이론입니다.
그는 기자의 3대 피라미드 배치가 밤하늘 오리온 자리의 허리띠를 이루는 3개의 별, 삼태성의 배열을 지상에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오리온 자리는 부활과 영생의 신, 오시리스를 상징하는 신성한 별자리였습니다. 즉, 파라오들은 죽어서 오시리스 신이 되어 영생을 얻고자 그의 별자리를 지상에 거대한 무덤으로 구현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지 않고서는 불가능했을 이 거대한 설계는 예계 문명의 개입설에 힘을 실어주며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하지만 천문학이 발전하며 반론이 제기되었습니다. 피라미드가 건설될 당시 오리온 삼태성의 각도는 약 47도에서 50도 사이였지만 피라미드 사이의 각도는 약 38도로 약 10도 가량의 오차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오차는 과연 고대 기술의 한계였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또 다른 비밀의 단서일까요? 피라미드는 여전히 침묵 속에서 하늘의 별을 가리키며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미스터리는 건축물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때로는 기이한 현상과 저주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공포에 떨게 합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땅, 룩소르에는 새벽마다 노래를 불렀다는 거대한 석상이 있습니다. 바로 멤논이 거상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트로이 전쟁에서 전사한 에티오피아의 왕 멤논이 영혼이 이 석상에 깃들어 매일 새벽동이 틀 때면 새벽의 여신인 어머니 에오스에게 슬픈 노래로 안부를 전했다고 합니다. 이 신비로운 소리를 들으면 행운이 찾아온다는 믿음 때문에 로마의 황제들까지 이곳을 찾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비록 서기 199년 한 로마 황제가 선의로 석상을 보수한 이후 그 노래는 멈추었지만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석상을 마주한 이들은 지금도 바람 소리 너머로 아득한 전설의 울림을 듣는 듯한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그런가 하면 훨씬 더 직접적이고 무서운 저주가 현실에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2021년 11월 이집트 남부 도시 아스완에 전례 없는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천둥과 우박을 동반한 폭풍이 도시를 휩쓸고 지나간 뒤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수십만 마리의 정갈대가 폭우에 휩쓸려 마을로 밀려들어와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전갈에 쏘여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전문가들은 폭우로 인해 서식지에서 밀려난 정갈들이 마을로 유입된 자연재해라고 설명했지만 아스완의 주민들은 공포에 떨며 속삭였습니다. 이것은 파라오의 저주다. 공교롭게도 정갈대가 습격하기 바로 전날 고고학자들은 인근에서 2400년 된 파라오의 사원 유적을 발굴하고 심층 연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던 것입니다. 잠든 파라오의 안식을 방해한 인간들에게 내려진 무서운 경고였을까요? 이러한 저주의 이야기는 19세기 영국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브룬의 미라 사건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한 공주의 관을 구입한 4명의 영국인에게 닥친 비극적인 운명, 그리고 그 관이 대형 박물관에 기증된 후에도 계속된 불행의 연쇄, 심지어는 이 저주받은 관이 타이타닉호에 실려 침몰의 원인이 되었다는 소문까지.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사건들은 고대 이집트의 영혼이 여전히 살아 숨쉬며 자신들의 안식을 방해하는 자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섬뜩한 믿음을 갖게 합니다. 그렇다면 고대 이집트인들은 왜 이토록 죽음과 사후 세계에 집착했던 것일까요? 그 해답은 그들이 즐겼던 세네트라는 보드게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세네트는 약 5000년 전부터 고대 이집트인들이 즐긴 놀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후 세계로 가는 자격을 얻는 통과 의례였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두아트라는 사후 세계로 여행을 떠난다고 믿었습니다.
그곳에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 관문을 통과해야 했는데 그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수호신 메엔과의 세네트 게임에서 승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게임에서 져버린 영혼은 영생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소멸된다고 믿었기에 이집트인들은 살아생전 필사적으로 세네트 게임을 연습했습니다. 투탕카멘의 무덤과 네페르타리 왕비의 벽화에서 세네트가 발견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세네트 게임을 통과한 영혼은 마침내 사후 세계의 왕 오시리스 신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이러한 사후 세계의 심판 개념은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습니다. 영화 신과 함께에서 그려진 것처럼 망자가 여러 관문을 통과하며 생전의 업보를 심판받는 모습은 고대 이집트인들의 믿음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오시리스는 망자의 심장을 저울에 올려 반대편에 놓인 진실의 여신 마트의 깃털과 무게를 비교합니다. 만약 망자가 생전에 선하고 정의로운 삶을 살았다면 그의 심장은 깃털보다 가벼워져 심판을 통과하고 아하로라 불리는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악행으로 무거워진 심장은 저울을 기울게 하고 그 영혼은 괴물 암무트에게 잡아먹혀 영원한 소멸, 즉 2번 다시 없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 고대 이집트인들이 막대한 부와 노력을 쏟아부어 피라미드를 짓고 시신을 미라로 만든 이유는 바로 이 최후의 심판을 통과하여 영원한 삶을 얻기 위한 간절한 염원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현세의 삶은 사후의 영생을 준비하는 짧은 여정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집트의 미스터리들은 단순히 흥미로운 옛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과 죽음, 우주와 영혼에 대한 인류의 가장 근원적인 질문들이며 영원히 살고자 했던 한 위대한 문명의 처절한 기록입니다. 이집트의 모래바람은 아직도 수많은 비밀을 품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모래 아래 또 어떤 놀라운 진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 해답을 찾는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STORY 광활한 사막 위로 시간이 멈춘 듯 나일강의 기적이 빚어낸 문명, 고대 이집트. 그곳은 단순히 과거의 유적이 잠든 땅이 아니라 수천 년의 세월을 넘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질문을 던지는 거대한 미스터리의 전당입니다. 오늘 우리의 지적 탐험에 동행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신비로운 지식의 여정에 함께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클릭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격려가 되며 여러분의 가정에는 지혜와 평안의 빛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시간의 먼지를 걷어내고 인류 역사상 가장 불가사의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집트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피라미드일 겁니다. 하지만 고대의 기록들은 피라미드조차 능가할 경이로운 건축물이 존재했다고 증언합니다. 바로 이집트의 미궁입니다. 기원전 5세기 역사의 아버지라 불리는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그에 져서 역사 제2권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이 미궁을 내 눈으로 직접 보았다. 그것은 인간의 모든 업적을 뛰어넘는다. 이집트의 모든 피라미드를 합친다 해도 이 미궁의 노력과 비용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다. 헤로도토스에 따르면 이 미궁은 2층 구조로 지상에 1500개, 지하에 1500개, 총 3000개의 방으로 이루어진 상상조차 힘든 거대 건축물이었습니다. 12명의 왕이 공동으로 건설한 기념물로 한번 들어가면 길을 잃고 헤맬 수밖에 없는 복잡한 구조를 가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토록 생생한 기록에도 불구하고 미궁의 흔적은 그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사막의 신기루처럼 전설 속으로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수많은 고고학자와 탐험가들이 이 미궁에 빠진 미궁을 찾아 헤맸지만 모두 허사였습니다. 그러던 2008년
벨기에와 이집트의 공동 연구팀 마타아가 역사적인 발표를 합니다. 그들은 하와라 지역에 위치한 아메네메트 3세의 피라미드 인근에서 지표2 과레이더를 이용해 지하를 탐사하던 중 거대한 인공 구조물의 흔적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 규모와 복잡성은 헤로도토스가 묘사했던 미궁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했습니다. 인류 최대의 발견이 눈앞에 다가온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이집트 정부와 고대 유물 최고위원회는 돌연 국가안보를 이유로 연구팀의 모든 조사를 중단시키고 발견 내용에 대한 언론 발표를 금지했습니다. 세기의 발견은 다시 한번 깊은 어둠 속으로 봉인되었습니다. 대체 그들은 무엇을 숨기려 했던 것일까요? 국가안보라는 명분 뒤에 감춰진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전설의 미궁은 지금도 파라오의 땅 지하 어딘가에서 조용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미궁의 미스터리가 땅속에 감춰져 있다면 우리 눈앞에 당당히 서 있는 피라미드 역시 그에 못지않은 수수께끼를 품고 있습니다. 특히 기자의 3대 피라미드는 그 배치만으로도 수많은 논쟁을 낳았습니다. 쿠프, 카프레, 멘카울의 왕의 피라미드. 이 세 개의 거대한 건축물은 완벽한 일직선이 아닌 마지막 멘카우레의 피라미드가 살짝 빗겨난 형태로 지어졌을까요? 고대 이집트인들의 측량 기술이 부족했던 것일까요? 1980년대 작가 로버트 보발은 놀라운 가설을 제시합니다. 바로 오리온 상관관계 이론입니다. 그는 기자의 3대 피라미드 배치가 밤하늘 오리온 자리의 허리띠를 이루는 세 개의 별, 삼태성의 배열을 지상에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오리온 자리는 부활과 영생의 신, 오시리스를 상징하는 신성한 별자리였습니다. 즉, 파라오들은 죽어서 오시리스 신이 되어 영생을 얻고자 그의 별자리를 지상에 거대한 무덤으로 구현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지 않고서는 불가능했을 이 거대한 설계는 예계 문명의 개입설에 힘을 실어주며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하지만 천문학이 발전하며 반론이 제기되었습니다. 피라미드가 건설될 당시 오리온 삼태성의 각도는 약 47도에서 50도 사이였지만 피라미드 사이의 각도는 약 38도로 약 10도 가량의 오차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오차는 과연 고대 기술의 한계였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또 다른 비밀의 단서일까요? 피라미드는 여전히 침묵 속에서 하늘의 별을 가리키며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미스터리는 건축물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때로는 기이한 현상과 저주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공포에 떨게 합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땅, 룩소르에는 새벽마다 노래를 불렀다는 거대한 석상이 있습니다. 바로 멤노니 거상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트로이 전쟁에서 전사한 에티오피아의 왕 멤논이 영혼이 이 석상에 깃들어 매일 새벽동이 틀 때면 새벽의 여신인 어머니 에오스에게 슬픈 노래로 안부를 전했다고 합니다. 이 신비로운 소리를 들으면 행운이 찾아온다는 믿음 때문에 로마의 황제들까지 이곳을 찾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비록 서기 199년 한 로마 황제가 선의로 석상을 보수한 이후 그 노래는 멈추었지만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석상을 마주한 이들은 지금도 바람소리 너머로 아득한 전설의 울림을 듣는 듯한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그런가 하면 훨씬 더 직접적이고 무서운 저주가 현실에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2021년 11월 이집트 남부 도시 아스완에 전례 없는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천둥과 우박을 동반한 폭풍이 도시를 휩쓸고 지나간 뒤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수십만 마리의 정갈대가 폭우에 휩쓸려 마을로 밀려들어와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전갈에 쏘여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전문가들은 폭우로 인해 서식지에서 밀려난 정갈들이 마을로 유입된 자연재해라고 설명했지만 아스완의 주민들은 공포에 떨며 속삭였습니다. 이것은 파라오의 저주다. 공교롭게도 정갈대가 습격하기 바로 전날 고고학자들은 인근에서 2400년 된 파라오의 사원 유적을 발굴하고 심층 연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던 것입니다. 잠든 파라오의 안식을 방해한 인간들에게 내려진 무서운 경고였을까요? 이러한 저주의 이야기는 19세기 영국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브루네 미라 사건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한 공주의 관을 구입한 4명의 영국인에게 닥친 비극적인 운명, 그리고 그 관이 대형 박물관에 기증된 후에도 계속된 불행의 연쇄, 심지어는 이 저주받은 관이 타이타닉호에 실려 침몰의 원인이 되었다는 소문까지.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사건들은 고대 이집트의 영혼이 여전히 살아 숨쉬며 자신들의 안식을 방해하는 자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섬뜩한 믿음을 갖게 합니다. 그렇다면 고대 이집트인들은 왜 이토록 죽음과 사후 세계에 집착했던 것일까요? 그 해답은 그들이 즐겼던 세네트라는 보드게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세네트는 약 5000년 전부터 고대 이집트인들이 즐긴 놀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후 세계로 가는 자격을 얻는 통과 위례였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두아트라는 사후 세계로 여행을 떠난다고 믿었습니다. 그곳에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 관문을 통과해야 했는데 그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수호신 메엔과의 세네트 게임에서 승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게임에서 져버린 영혼은 영생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소멸된다고 믿었기에 이집트인들은 살아생전 필사적으로 세네트 게임을 연습했습니다. 투탕카멘의 무덤과 네페르타리 왕비의 벽화에서 세네트가 발견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세네트 게임을 통과한 영혼은 마침내 사후 세계의 왕 오시리스 신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이러한 사후 세계의 심판 개념은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습니다. 영화 신과 함께에서 그려진 것처럼 망자가 여러 관문을 통과하며 생전의 업보를 심판받는 모습은 고대 이집트인들의 믿음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오시리스는 망자의 심장을 저울에 올려 반대편에 놓인 진실의 여신 마트의 깃털과 무게를 비교합니다. 만약 망자가 생전에 선하고 정의로운 삶을 살았다면 그의 심장은 깃털보다 가벼워져 심판을 통과하고 아하로라 불리는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악행으로 무거워진 심장은 저울을 기울게 하고 그 영혼은 괴물 암무트에게 잡아먹혀 영원한 소멸, 즉 2번 다시 없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 고대 이집트인들이 막대한 부와 노력을 쏟아부어 피라미드를 짓고 시신을 미라로 만든 이유는 바로 이 최후의 심판을 통과하여 영원한 삶을 얻기 위한 간절한 염원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현세의 삶은 사후의 영생을 준비하는 짧은 여정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집트의 미스터리들은 단순히 흥미로운 옛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과 죽음, 우주와 영혼에 대한 인류의 가장 근원적인 질문들이며 영원히 살고자 했던 한 위대한 문명의 처절한 기록입니다. 이집트의 모래바람은 아직도 수많은 비밀을 품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모래 아래 또 어떤 놀라운 진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 해답을 찾는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STORY 광활한 사막 위로 시간이 멈춘 듯 나일강의 기적이 빚어낸 문명, 고대 이집트. 그곳은 단순히 과거의 유적이 잠든 땅이 아니라 수천 년의 세월을 넘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질문을 던지는 거대한 미스터리의 전당입니다. 오늘 우리의 지적 탐험에 동행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신비로운 지식의 여정에 함께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클릭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격려가 되며 여러분의 가정에는 지혜와 평안의 빛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시간의 먼지를 걷어내고 인류 역사상 가장 불가사의한 이야기 속으로 함께